깊은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전북, 충격의 2패, 전북 일시적인 부진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부진의 전초인가 이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김현애 기자가 입장 정리가 됐다고요. 네,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졌습니다. 네. 저는 전북의 좀 그런 선전을 바라긴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본다면 전북의 이런 좀 부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 의원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죠. 네, 제 생각에는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식기가 조로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한 것이 오히려 네. K리그 클래식에서는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이제 이번 휴식기가 끝나고 나면은 제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포항을 압박하면서 우승을 논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것이다. 네. 이것이 제 예상입니다. 사실 뭐 전북이 K리그 시즌 초기만 해도 1강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됐었는데 최근 ACL에서 2연패를 하게 되면서 전북이 좀 부진의 늪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진 어떻게 좀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장 큰 문제는 그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있지만 약간 조직력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고 좀 개인 기량을 위주로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방송으로 치면 그런 거죠. 뭐 김구라, 뭐 박명수 이런 분들이 네. 한 프로그램에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뭐 개인 기능 뛰어나겠지만 서로 이제 뭐 유기적인 호흡에서는 좀 이 문제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뭐 전술적인 뭐 변화를 통해서 뭐 빨리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네. 저는 약간 이 부진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네. 사실은 전북은 더블 스쿼드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 클래식을 병행하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났고 사실 전북의 압박이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네.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후반전에는 1선과 3선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K리그 클래식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 체력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된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북의 닭공이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이냐의 문제로 간다면 이동국 선수는 분명히 터질 겁니다. 그러면은 20대 초중반에 있는 이승기라든가 한교원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이냐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이 이번 휴식기를 상당히 좋은 기회로 삼아서 팀을 잘 다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뭐 전북은 새로운 팀으로 다시 탈바꿈해서 우승을 논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걸로 계속해서 이 연사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동국 선수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국 선수가 분명히 좋은 선수인 건 틀림없지만 네.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약간 그 주춤하고 예년보다는 좀 있죠. 주춤한 모습이 있는데 네. 그게 단순히 좀 그 뭐 슬럼프가 아니라 그 나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약간 좀 기량 저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대비책들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네. 카이오 선수도 좀 기대 이하고 뭐 마르쿠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은 뭐 아무리 뭐 측면에 좋은 선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는 좀 최전방이 여전히 좀 약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선수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강희 감독의 이런 전술, 또 선수에 있어서 이런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북이 닭공이라고 해서 수비가 약한 팀은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드 운영을 상당히 거칠게 가는 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타팀 선수들이 항상 전북하고 대결을 펼치면 왜 이렇게 거칠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압박 이후에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을 탈취하고 압박하는 이유는 상대 공격을 지연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지점부터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점부터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최강희 감독이 휴식기 동안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그 지점부터 볼을 탈취하고 그리고 최전방으로 이동국이라든가 측면 쪽에 한교원, 이승기에게 어떻게 연결해서 공격을 빠르게 전개할 것이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전북의 닭공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닭공은 맞지만은 파괴력은 예전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분 오늘 넥타이까지 전북 색깔에다가 전북 네. 서포터즈 같은데요. 네.
전북 네.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전북이 원래 그런 팀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측면 위주의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루이스 선수도 있고 해서 뭐 중앙에서의 공격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한교원 선수나 뭐 김인성, 이승열 이런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측면 돌파 위주로 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제 좀 공격 전술 좀 다양화해서 이제 그 중앙에서부터 좀 공격을 시작하는 좀 그런 전술들을 좀 휴식기 동안 좀 연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전북이라는 팀이 물론 최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2연패를 좀 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K리그에서 참 저력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럼요. 예. 사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포항을 만난 것이 불운했어요. 왜냐면 포항이 너무나 상승 무드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북이 최근에 포항에 좀 약한 면모가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전북이 웨스턴 시드니라든가 아니면 J리그 팀들을 만났다면은 충분히 지금 8강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팀입니다. 네. 근데 다만 너무 잘 나가고 있는 포항을 너무 아쉬운 시기에 전북 입장에서 만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김연애 기자처럼 아주 짧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저같이 이제 멀리 보는 사람들은 전북이 일시적인 부진이고 이 부진은 곧 탈출할 거라고 생각을 그런데- 하죠. 전북 팬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네. 이분의 별명이 송펠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김연애 기자가 이렇게 전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전북을 믿으니까 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을 네.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쵸. 전북이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리고 제가 가위바위보를 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도 전북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2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K리그에서 저력이 있는 팀이니까요. 또 포항과의 맞대결, 후반 경기에서도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토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K리그 경기 결과와 순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